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등기부 분석했잖아요. 등기부 분석을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저희 순서에는 임대차 분석인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낮에 그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배당은 보면은 제일 끝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물권 한 다음에 채권 한 다음, 등기부 분석하고 임대차 분석한 다음에 배당을 넣을 거냐. 아니면 배당은 또 물권 다음에 또 나와도, 등기부 분석 다음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획을 짜볼까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등기부 분석에서 공부했던 게 물권과 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물권은 채권보다 무조건 앞서고, 물권과 물권끼리는, 발생 순서. 발생 순서 날짜별로 다르더라. 날짜가 같을 때는 접수번호로 구별을 한다더라. 접수번호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이미 익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느낌을 살려서 배당으로 우선 가고, 그 다음에 임대차 분석할 때 전입신고나 기타 같은 걸 좀 공부한 다음에 또 종합정리할 때 배당에 대해서 조금 알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재들이 대부분 많아요. 배당에 대해서는. 봐도 제가 잘 모릅니다. 헷갈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아가는지 궁금해서? 그게 뭡니까?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했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위에는 인수, 아래는 소멸이라고 하니까 소멸은 여러분들이 관심사항이 아니죠. 요 밑에 있는 거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뭐 예고등기라든지 뭐 후순위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거 몇 개 있었죠. 그런 경우만 예외적일 뿐이고 그것도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인수하는데 예외적인 게 뭡니까? 선순위 임차인하고 전세권 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 서너 가지 조심 좀 하면 됩니다. 뭐 유치권은 특수권리 분석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어떤 그 경매 사건을 딱 접했을 때 말소기준 권리 6가지를 먼저 찾는다. 1번입니다. 1번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다. 자, 그 다음으로 위아래를 고른다. 그 다음에 아래는 신경 쓰지 말고 위만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물어줄 것들이 있다면 그게 권리 분석에 뭐 내가 추가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줄 것이 있느냐? 물어줄 것이 있는가? 요게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외에는 자기들끼리 쥐뜯고 싸우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100명이 있어도 여기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고민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제는 한두 명이라도 여기에 몰려 있을 때가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인수니까. 아래는 소멸이니까 여기 100명 있는 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도와 관련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배당을 공부하는 원인도 뭡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겠다 이거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24도로 해주지. 자, 그 배당 공부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76페이지 써놨죠? 여기 보면은 배당을 공부할 때는 경매법원 판사 수준까지 배당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배당 순서를 알아두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물건의 권리 분석 시 채권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배당받아 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또 경매 공부에 좋다. 요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은 전혀 무관했습니다. 전혀. 배당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알면은 됐었어요. 늘.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순서만 몇 가지 딱딱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배당 순서 중에서 여기 이제 뭡니까? 낙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잔금을 완납하잖아요. 완납하면 그 중에서 1순위로 뭐 나간다 그랬어요, 저번에? 네, 1순위는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실행 비용 이렇게 됩니다. 2순위는 여기 책에 있죠? 유익비하고 필요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를 한 장 반을 써놨죠. 한 장 반이 아니죠. 2페이지 정도 써놨습니다. 유익비, 필요비. 이거는 변호사들이나 아는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다음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3번에 있는 게 뭡니까?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한다 이거죠. 이것도 그 저번 그 등기부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건과 채권의 순서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물건보다는 채권보다는 물건이 늘 앞서는데 어떤 특정한 채권, 특수 채권은 물건보다 앞서더라. 기억나시죠? 그것들이 뭐였습니까? 요거랑 재보상금. 또 뭡니까? 임금채권이었죠. 임금채권 중에서도 특수임금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뭐 특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 특수한 게 아니고 밀린 임금 중에서 최근 거 말하는 거예요. 최근 거. 최근 3개월치하고 3년치 퇴직금. 최근 거 조금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걸 특수라고 이름 붙일 뿐이지 뭐 대단하게 해서 특수라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3번. 4번은 기타 그냥 물건 순서대로 나누면 됩니다. 물건 순서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 순서죠. 그 다음에 물건하고 비슷하게 치는 채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정, 일자부, 임차인 또는 뭐 임차권, 등기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딴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과금 채권 정도. 그 다음에 그냥 흔히 있는 일반 채권이죠. 그러니까 전기세가 빠를까요? 김씨 채권이 빠를까요? 전기세. 그잖아요. 공과금 채권 나왔잖아요. 전기세가 김씨 1,000만 원을 빌려준 김씨보다 전기세 2만 원이 더 빠르다. 이 정도는 그냥 공과금 채권이 좀 빠르네. 끝. 근데 공과금 채권이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혹시 경매 사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채권들이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전혀 필요 없는 지식들이니까. 그러나 얘기를 할 때 재미있게 전기세가 김씨 채권보다 빠르더라. 그런데 얼마인지 어떻게 됐는지 신고된 것도 없고 노출된 바도 없고 대법원 등기부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죠. 대법원 사건 열람을해도 없고. 자, 요거는 다 들어보셨죠? 실행비용 제가 그 물건과 채권 설명할 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들어보셨죠? 소액보증금 일정해갖고 재보상금, 임금채권인데 실제적으로 재보상금과 임금채권이 써먹혀지진 않습니다. 써먹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권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특별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매 물건을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았어도 재보상금이 얼마냐, 임금채권 요것 때문에 영향받아 본 권리분석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앞으로도 쭉 없을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 주식회사 어떤 기업이 있다 이거죠. 이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얘네들 월급을 못 줬겠죠. 얘네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기업의 재산에, 이럴 때 기업의 재산이 경매를 당할 수 있겠죠. 그때 요게 들러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그리고 3개월치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대세를 거슬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권리 분석이 잘못됐다. 뭐 내가 야 안 물어줄 걸 물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도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순위로 있다 정도로 알아놓으면 좋지만은 크게 쓸 일은 없더라.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좀 생소합니다. 유익비하고 필요비. 그 외에는 지금 요것도 특별히 알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1번, 3번, 4번, 6번. 그죠? 그런데 경매 실행 비용은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다더라. 보통 제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한 2, 300. 그죠? 커봐야 몇백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세를 거슬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네. 그래서 계산을 통상 예를 들면 낙찰을 1억에 받았다. 그러면 굳이 뭐 한 300 빼고 9,700부터 배당을 시작해야 되냐? 그런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계산기로 두들길 때.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배당은 어떻게 하는 거다? 대충 하는 겁니다. 유치권은 뭐다? 땡깡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배당은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배당을 이렇게 책을 써놓고도 남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데 보면 막 진짜 뭐 과학자처럼 계산 막 두들겨 놨어요. 법원의 사무관처럼. 그건 사무관이나 하는 겁니다. 월급 받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입장에서 내가 물어줄 게 있냐 없냐를 따져서 요게 바로 딱 권리 분석을 보는 순간 안전하지 않고 얼마 문다. 요 정도 가능히 딱딱딱 나와줘야 하루에 1시간에 적어도 한 4, 50개를 검색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배당을 이렇게 계산 뭐하러 할 겁니까? 따지도 안 하는 거. 뭐 직원이에요? 법원 직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정도의 배당만 있으면 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실행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그냥 첫바따로는 경매 실행 비용을 먼저 줍니다. 이유는 뭐다고 물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망한 채권자한테 실행 비용까지도 일반 채권처럼 꼴찌에 가서 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야 알았어. 네가 먼저 집행한 거는 네 제일 먼저 돈 줄게. 이렇게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배당 기일날이면 중번이 있죠. 배당 기일에 이렇게 순서를 세우시오.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웅성웅성 하잖아요.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물건 손들어봐. 물건 손들어봐. 그렇죠? 물건. 자, 물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건은? 몇 가지? 6가지 중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4가지.